안녕하세요. 유성구 청소년실험관 무한상상실에서 진행되는 장난감 업사이클링 해코톤 담당자 김푸른입니다. 오늘은 2부 아이디어 제시 및 조립 교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입니다. 장난감 업사이클링 아이템 소개, 다이 아이템 소개, 그리고 기본 부품 소개, 부품 사용법 교육으로 순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 해커톤은 플라스틱 재질로 이루어진 장난감을 업사이클링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 아이템들은 플라스틱 재질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더 다양한 재질로 이루어진 업사이클링 아이템이나 장난감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싶었기 때문인데요. 본 교육이 플라스틱 재질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드리고자 진행되는 교육임에 따라 그 부분은 양해를 조금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공룡 인형 서랍 손잡이, 그리고 이니셜 액자, 레고 시계가 나와 있습니다. 망가진 서랍에 공룡 인형을 붙여서 손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제품이고요. 두 번째는 몽땅 색연필을 통해서 버리지 않고 아이의 이니셜대로 Y라는 이니셜로 액자를 만든 작품입니다. 세 번째는 남는 레고나 짝이 맞지 않는 레고들을 모아 시계 테두리에 붙여서 데코레이션하는 형태로 새로운 또 시계 제작품을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면 작은 장난감 부품들을 모아서 만든 로봇이 나오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눈 역할을 하는 곳에 동그라미, 구슬 같은 것이 달려있기도 하고 전혀 눈이 없는 형태로 로봇이 제작되기도 해서 아이들과 함께 하시거나 개인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모두 눈, 코, 입을 붙여야만 한다는 강박감에서 벗어나셔서 자유롭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온 몽땅 색연필을 이용한 이니셜 액자와 비슷한 사례인데요. 작은 부품들을 연결하기 때문에 글자로 표현하거나 혹은 캐릭터의 얼굴로 표현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시고 문구판을 만들어 보신다거나 아니면 탈 같은, 인형 같은 얼굴을 캐리커처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난감에 많이 들어가는 용수철들을 모아서 그 용수철을 이용한 사자 인형을 만든 작품인데요. 형태가 일정하게 모든 장난감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모아서 이런 작품을 만들 수도 있다는 점이 되게 신선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사이클링 말고 다이 아이템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저도 많이 가지고 놀았던 것 같은데 세모나 네모, 동그라미, 일정 형태로 정해진 그런 자석 장난감들을 붙여서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내는 장난감이 현재 상용화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추후에 부품 교육 시간에도 보여지겠지만 아두이노나 나노 우노, 사이즈별로 다양하게 점퍼선을 이용해서 RC카를 만드는 형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신재생 에너지가 되게 이슈잖아요. 탄소 중립이 부각되면서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풍력 발전기도 다이 아이템으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수력이나 풍력, 그리고 태양광을 이용한 신재생 에너지 장난감들도 다이 아이템으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자가 발전이 필요한 장난감을 만들어보고 싶으시다면 제가 뒤에 소개드리는 전자부품을 이용해서 만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부 오리엔테이션에 안내드렸던 두 가지 부품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기본 도구라고 할 수 있는 칼, 납땜기, 핀셋 등이 있었고 두 번째로 전자부품에 속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전자는 여러분들이 많이 다루실 줄 아는 상태일 것 같아서 후자에 대해서 안내를 조금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구비하고 있는 전자부품 중에서는 첫 번째로 크레이노 나노 세트가 있습니다. 이 크레이노 나노 세트라고 하는 것은 전원 회로를 구성할 필요가 없어서 어디에서나 바로 작품 제작이 가능하게 하는 아이템인데요. 아두이노 연결 케이블로 배터리를 충전해서 쓸 수 있으며 연결한 부품을 작동시키고 제어해주는 작은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장난감은 대부분 건전지를 사용하고 있지만 컴퓨터에 연결해서 충전시킨 후에 휴대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점퍼 케이블 암수, 수수입니다. 이 케이블은 전기 소자들을 연결해주는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납땜 작업 없이도 두 개의 소자들을 연결할 수 있는 선이기 때문에 개발 과정에서 매우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아이입니다.
제가 암수와 수수 두 가지 종류를 구매해서 구비를 시켜뒀는데 암수의 의미가 여자, 남자의 의미처럼 똑같습니다. 조금 튀어나와 있는 거는 남자, 수를 의미하고요. 닫혀져 있는 것은 암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부품이 암 케이블을 요구한다면 암수 케이블을 사용하셔서 브레드보드와 연결을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둘 다 수수 쪽을 사용하게 한다면 수수 케이블을 이용하셔서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어 바퀴와 모터입니다. 이것은 같이 세트로 들어가 있을 텐데요. 자동차를 만들거나 이동이 가능하게끔 하는 장난감을 만들기 위해서는 꼭 바퀴와 모터가 필요합니다. 바퀴와 모터가 함께 구성되어 있어서 다이하기에 용이하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동하는 인형, 이동하는 로봇 혹은 장난감, 자동차들을 만들 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미니 서브모터입니다. 이 서브모터는 180도 돌아가는 모터이고요. 낮은 전압으로도 큰 토크를 낼 수 있고 이 작동이 바로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로 카메라의 각도 조절이라든지 모형차의 핸들, 그리고 로봇의 팔다리를 움직이는 데 사용이 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회전축을 일정한 180도라는 범위 내에서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RGB LED인데요.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세 가지의 색을 LED 하나를 통해서 합쳐서 세 가지의 색깔을 내는 LED입니다. 다른 LED들과 달리 긴 다리에 마이너스 극을 연결하고 짧은 다리에 플러스 극을 연결해야 된다고 하네요. 이것은 아까 배웠던 케이블 중에서는 다리가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암수 케이블을 연결해 주셔야 되고요. 암 쪽 케이블을 이 LED 다리와 연결시키셔야 됩니다. 다음은 적외선 센서입니다. 적외선도 빛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빛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적외선이라는 것은 직진하며 물체에 닿으면 반사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핸드드라이어를 사용할 때 손을 닿아서 바람이 나오는 것처럼 이제 적외선 센서에 의해서 인식이 된다거나, 요즘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그 손소독기 있잖아요. 손을 대면 액체가 쭉 나오게 되는 그런 것들도 다 적외선 센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나 물체에 접근이 되었을 때 다른 작동이 일어나게끔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센서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 여기 보여 있으시다시피 핀이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암수 케이블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조이스틱입니다. 긴 막대형의 레버를 잡고 상하 좌우로 밀 수 있게끔 하는, 그리고 당겨서 조작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의 컨트롤러, 입력 장치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우리 어렸을 때 오락실 가서 조이스틱을 이렇게 마구마구 흔들었잖아요. 그렇듯이 위, 아래, 옆, 상하 좌우로 작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스틱입니다. 이것도 역시 핀이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암수 케이블을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많은 센서들과 점퍼 케이블을 어디에 연결해야 하느냐가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작은 미니 브레드보드를 같이 구비해 두었습니다. 그것이 쉽게 말하면 납땜을 하지 않아도 연결하고 싶은 여러 가지 부품의 다리들을 꽂아서 쉽게 전자회로를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아이인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부품을 사용하실지 정해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브레드보드에 어떻게 꽂으세요까지 안내 드릴 수는 없지만 오픈소스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가장 쉬운 기본 부품들만 구비를 해두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실 거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서버모터를 이용해서 로봇팔을 움직이는 걸 만들어 보고 싶어 라고 하시면 서버모터 아두이노라고 치시면 어떻게 브레드보드에 연결해야 되는지, 몇 번 선에 연결해야 되는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참고하셔서 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맨 첫 번째에 나왔던 아두이노 나노 단자대 쉴드 역할을 하는 친구인데요. 이것도 역시 아두이노 나노 보드를 꽂고 점퍼선들을 각종 그 아날로그와 디지털 연결부에 연결해서 작동을 시키는 회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에조 부저인데요. 이 피에조 부저는 쉽게 생각하시면 소리를 내는 부저입니다. 피에조 효과를 이용해서 소리를 내는 작은 스피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아이는 미세한 떨림으로 인해서 작은 소리를 발생시키는 아이입니다. 단점은 소리의 음량을 제어할 수 없어서 조금 시끄러울 수도 있다는 점인데, 높낮이, 음계는 조절할 수 있어서 피에조 부저로 멜로디를 삽입하거나 아니면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멜로디를 넣어서 그 멜로디가 울리는 오르골이라든지 장난감을 만든다거나 하실 때 활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역시 핀이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암수 케이블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조금은 빠르게 진행되었고 간단한 기능 위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게 뭐지? 이 부품들 너무 어려운데?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기본 교육이 진행되기에 앞서서 오픈소스들이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품을 보시면서 제가 지금 교육하고 있는 자료와 비교해 보시면서 이 부품은 피해조 부저구나. 그럼 피해조 부저를 한번 검색해 볼까? 조금 더 능동적인 자세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플라스틱을 업사이클링 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지 꼭 전자부품을 추가해서 새로운 기능을 내라 라고 저희가 목적을 제시하진 않았기 때문에 이 기본 부품 교육, 전자부품 교육은 희망하시는 분들이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청한 이후에 나는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부품들을 사용해서 조립하고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 봐야지 하시는 분들도 너무너무 환영입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지만 간단한 부품 교육을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3부에서 뵙게 될 분은 환경 전문가분을 모시고 여러분들이 업사이클링을 왜 해야 되는지 오리엔테이션 심화 버전으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3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며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